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대면으로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대면 강의를 하니까 저는 좀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성인학습자분들이라 최대한 유동성 있게, 예, 여러분들한테 맞춰가지고 그 대면이나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뭐 서슴없이 특히 이런 그 강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SNS를 통해서 아니면 이 클래스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는 쪽으로 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이제 온라인 교육인데요. 오프라인 대면 교육 때 제가 그 비즈니스 모델 4.0 처음에는 전반부에서는 비즈니스 비즈니스 모델 전반부 그러니까는 중간고사 이전 예, 이전에는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사업 모델 캔버스에 대한 요소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캔버스의 요소의 뭐 사례 그래서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이제 하반부에 다뤄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전반부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 하나하나가 기존 사업과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A라는 고객층이 있었는데 B라는 고객층으로 세분화를 시킨 사업 모델을 만들면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하나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쵸? 그리고 고객 관계도 마찬가지고 유통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쓰던 고객 관계 또는 기존에 쓰던 유통 채널을 바꾼 새로운 유통 채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전개한다? 비슷한 사업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른 사업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그것도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럼 이제 후반부에는 뭐냐? 구체적인 사업 모델들의 유형을 어떤 식으로 유형을 알고 유형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그 사업 모델 유형에 맞는 사례들은 어떤 게 있는지 사례들은 어떤 것인지 예, 확인하고 마지막에 궁극에는 이런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능력을 함양하는 게 이 과정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유형이 총 9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9가지. 그 9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예. 비즈니스 모델 유형 9가지. 일단 이름은 뭐 둘째치고 다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뭐? 네, 맞습니다. 1번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세 번째 이게 9가지예요. 예,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네트워크형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일곱 번째로 PSS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무료형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가 뭐예요? 예, 트리 버텀 라인이라 해서 예, TBL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TBL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어떻게 나겠어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현대 경제 구조에서 만들어 차별화된 사업 모델 캔버스를 이렇게 써야겠네. 사업 모델 캔버스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유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쵸? 또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유형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뭐 이렇게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낼 수 있겠죠. 이거 낼 게 되게 많아요. 예, 이렇게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희는 이제 하반기 한 3번, 4번 정도 기말고사 남을 때까지는 이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번 비즈니스 모델 4.0 예, 전공 과목은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비즈니스 모델 유형 9가지에 대해서 사례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 이 캔버스 중에서는 이 캔버스 중에선 어디를 바꿔서 만든 유형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훑었죠. 그죠? 9가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대면 수업에서.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정의해 내려보고 그리고 사례를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건 당연히 정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뭐예요? 복수 그룹의 요구를 중개함으로써 그룹 간 상호작용을 환기시키고 그 시장의 경제권을 만드는 산업 기반형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군요. 그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은 뭔지 아시겠죠?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다수의 개인이 서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아니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플랫폼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예, 이제 뒤에 나오는데 복수의 여러 요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고객은 A라는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A라는 니즈에 맞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주는 판매자가 있겠죠. 이걸 서로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플랫폼이에요. 아시겠죠? 예, 연결시켜주는 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의
부분은 이해하거나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든지 똑같아요. 모든 비즈니스 모델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특정 시스템을 누구를 위해서 복수그룹의 요구, 그러니까 복수그룹의 여러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원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 뭐 판매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판매자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 이게 바로 뭐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유형이 있어요. 유형. 특정 모델 유형이, 이게 대표적인 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특정 모델 유형이 있습니다.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가게형 모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게형 모델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빈 방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어떤 제품이나 컨텐츠를 올려 놓으면 그 제품이나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다운로드 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P2P 사이트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올려놓으면 그 제품을 다운로드 받거나 사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애플 앱 스토어예요. 아시겠죠? 애플 앱 스토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핸드폰에 다들 뭐 애플도 있지만 여기도 있죠? 예, 보면 여기는 플레이 스토어죠. 이렇게. 그죠? 예, 플레이 스토어. 이쪽으로 들어가죠? 예.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앱 스토어 이런 것들도 플랫폼이에요. 그죠? 그래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뭐 물물 교환. 그러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이런 앱을 받아가거나 다운로드 해가면서 다른 어떤 가치를 주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게 이제 가계형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장 가계형 모델이랑 비슷한 게 커머스형 모델이에요. 근데 이 커머스형 모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내 제품을 올려놓고 누가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쇼핑몰형이라 그래요. 뭐 이베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커머스형 모델, 쇼핑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많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물교환형.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겠죠. 중고나라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로 커머스형은 진짜 제품을 올려놓지는 않지만 사진이나 이런 걸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이 주문을 그 플랫폼을 통해서 하면 그걸 판매자가 알고 배송을 해주고 돈은 그 플랫폼에서 다시 공급자한테 내주는 제3자 3자 결제라고 표현하던데, 3자 결제 서비스를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죠. 그래서 고객이 그 플랫폼에 그 뭐라 그러죠? 배송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구매 확인 버튼을 눌러야지만 돈이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으로 어렵지만 그 믿을 수는 없지만 거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안정성 때문에 또 있는데, 이런 안정성에 대한 보장도 플랫폼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커머스형 모델.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슬형 모델이에요. 사슬형 모델은 말 그대로 가치 사슬이 매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하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도 표현해놨지만
분업이라든가 특정 미션에 대한 네,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요구하는 사항이랑 그리고 그걸 일을 해주는 사람. 근데 이 사슬형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 미션에 대한 공유. 그러니까 미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지금 갑자기 50만 개의 양말이 필요한데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모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일일이 그걸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 근데 누가 예. 이 플랫폼이 그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많은 그런 플랫폼, 이거 이제 공급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이런 플랫폼들을 모아놓고 자, 언제부터 앞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예, 제조들이 연락하면 공급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으니 십시일반 모아서 여러분들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 아시겠죠? 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 여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쪽 뭐죠? 그렇죠. 조달 전문 리엠펑이라는 큰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에서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갑자기 3일까지 3일 내로 뭐 50만 장의 버프라 그러나요? 이거 두 건, 예, 두 건을 제조할 사람들이 있으면 모여주세요 라고 어디다가 이 리엠펑이라는 조달 전문 플랫폼에다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스크라든가 이걸 만들 사람들이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원래 있었어. 그런 거만 보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 십시일반 모아서 나는 500장, 나는 1000장 이렇게 해서 마감을 딱 금방 짓는 거죠. 얼마 될 때까지? 50만 장 될 때까지 마감을 짓고 예, 보내는 이런 미션에 대한 공유예요.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강사 전문 파견업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강사들을 내가 확보하고 있어. 확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에서 특강 강사를 우리한테 이런 사람을 요구한다 그럼 우리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외부에 있는 강사들도 플랫폼에 등록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강사를 요구하는 기관들도 회원가입을 해서 등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사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사슬형 모델이라 그래요. 공급자와 그리고 어떤 사람, 예, 그 요구자,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사슬형 비즈니스 모델,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게 이제 사슬형 모델인데 주로 미션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대리인형 모델이에요. 대리인형 모델. 이게 뭐냐면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에요. 수수료를 받는 모델.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 세계 글로벌 쇼핑몰 중에 서구 쪽이나 유럽 쪽 이쪽을 장악하고 있는 두 개의 쇼핑몰이 바로 이베이와 아마존이에요. 근데 이베이와 아마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베이는 말 그대로 뭐만 하고 있어요? 커머스형 모델만 구축하고 있어요. 커머스형 모델.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판매자가 물건을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요. 가운데서 뭐만 구매와 그리고 금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대금 지급에 대한 부분들만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가장 중요한 건 연결이죠. 연결을 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돈을 전달해주는 그리고 물건은 누가 배송해준다? 그렇죠. 물건은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해요. 관여 안 해요. 근데 대리인형은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커머스형 플러스 뭐예요? 예, 서비스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마존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 FBA가 있어요. FBA, Fulfillment by 아마존의 약자인데, 예, 한마디로 아마존 주문 처리 서비스란 뜻이에요. 이 서비스는 뭐냐? 이 서비스는 커머스 플러스 커머스가 되면 이제 고객이 주문을 하고 판매자는 그 주문한 걸 어떻게 해요? 보내줘야 되는데 이 판매자의 배송을 대리하는 서비스예요. 아시겠죠? 대리 서비스. 대신에 뭐래? 예, 대신 돈을 받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대리 인형 모델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마존 FBA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 셀러들은 뭐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주문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고 또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누가 아마존이 직접 배송을 해주니까 셀러가 하는 일은 확 줄어들어요. 대신 뭘 받아가겠까요?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가죠. 그래서 요거는 수수료형 모델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 인형 외에 웹 서비스형 모델이 있습니다. 웹 서비스형 모델. 이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아마존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어떻게 보면 총알하고 보셔도 돼요. 웹 서비스형 모델은 뭐냐면 한마디로 클라우드 플랫폼인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웹을 통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얘라고 표현할게요. 얘는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뭐 많죠, 그죠?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가 제일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아마존 클라우드도 있고, 이런 거 다 웹 서비스야.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따로 있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 해서 AWS라 그래요. AWS. 이게 뭐냐면 기업의 사무자동화라고 보면 돼요. 기업의 토탈 행정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 서비스, 내부 시스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다 웹 서비스형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좀 세분화시키면 어떤 게 있죠? 예, 여기 나와 있는 게임 모델이 있어요. 게임 모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임 앱이나 게임 프로그램을 거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예, 만드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어디서 해? 예, 게임 프로그램 중개 거래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요즘에 보면 벌써 카카오톡도 진출했고요. 게임 업계, 그죠? 애니팡이나 드래곤 플라이트 이런 것들 진출했고, 다른 쪽도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쪽도 지금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여튼 이 특정 모델 유형 이런 것들도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겠죠. 그쵸? 기말고사 어떻게 낼까요? 요거는 예, 그렇죠. 예, 일단 특정 유형에 대한 사례가 맞는 것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또 특정 유형에 대한 사례를 기재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기말고사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말 그대로 공유경제가 뭐예요?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 그렇죠? 그래서 사용의 개념에 입각해서 다수의 소비자가 재화를 협업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뭐 협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다수의 고객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니즈들에 대한 제품이나 서비스도 같이 소개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쵸? 자, 이게 되려면 특징이 뭐죠? 이건 특징 같은 것이 시험 문제 내야 봐야겠다. 기말고사. 그죠? 예,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다수의 개인이 플랫폼에 모여야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 일단 개인이 필요하고, 고객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또 다량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자산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자산이라고 표현할게요. 자산이 뭘까요? 그죠? 예, 자산이 뭘까요? 일단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자산은 첫 번째는 제품이나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뭐예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용이에요. 아, 그쵸. 고객이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죠? 비즈니스 모델의 자산, 비즈니스 모델 운영을 위한 필수 자산이라고 할게요. 그쵸?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위한 필수 자산. 맞죠? 이게 돼야 되는데, 고객이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쵸? 예.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건 뭐죠?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건 바로 사용할 고객의 회원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어떻게 돼? 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고객이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준비 유형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거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개방형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톱다운이 아니라 다운 투 탑으로 어떻게 돼요? 개방형으로 해서 자, 혹시 우버가 그렇죠? 우버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기존의 자가용을 뭘로? 택시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쵸? 예, 이건 개방형이야. 근데 폐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준비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라임이라든가 이런 퀵 공유 퀵보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누가 개인이 쓰던 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라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공유 퀵보드 회사가 직접 거금을 주고 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형의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서비스 준비 비용이 많이 들죠. 대신에 어떻게 해요? 빨리 자산을 획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뭐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고 두 번째로는 사용할 고객의 회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익분기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최초 무료 쿠폰 또는 무료 회원 가입 같은 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